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onjour. 그것 말고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행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지도요. 그리고 여행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 한국어 여행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Hi, I'm DJ 문수아 and I'm ready to go on a trip right now. Hello, I'm DJ 수현. 둘, 셋, 프리뷰. 안녕하세요, DJ 문수아. DJ 수현입니다. 자, 오늘 떠나요 안경항으로. 야. 아하. 네. 네,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곡이죠? 수아 씨 짐 챙기세요. 네, 챙겼습니다. 전 언제든 떠날 준비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제주도 가자고 한 지가 언젠데. 네, 진정해 주시고요. 오늘 아이돌 한국어는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일명 떠나볼 지도. 네, 오늘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은요, 여행가 홍성남 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여행가 홍성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대기업 퇴사 후 현재 여행 땡큐버로 활동 중이시고요. 오호. 화려한 신혼여행 대신 기꺼이 신혼 봉사를 택하고 355일 동안 28개국을 돌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요즘은 두 돌 지난 딸과 단둘이 여행 중입니다. AKA 하라파파.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아내와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이제는 아이와 단둘이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하라파파라고 합니다.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무튼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아이돌 한국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그때는 단순히 그냥 여행가로 왔는데 지금은 뭔가 아빠로 온 느낌이에요. 와. 이제 또 아이를 또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전에 왔으면 두 분 뵀을 때도 뭔가 아이돌 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제 딸을 보는 느낌. 아이고. 네. 그러면은 따님과 여행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작년 여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두 돌 정도 지났을 때 우와.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14개월 때 이제 스페인 순례길을 이제 아이와 걸었고 이제 작년 두 돌 지나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서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베트남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와. 그래서 엄마는 좀 많이 바빠서 어. 여행을 같이 못 가고 또 자기 본업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되게 어린 따님이랑 같이 가시면은 비행기 타는 게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비행기를 아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한 6개월, 4개월 이때부터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지금은 되게 비행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터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와. 걸어갈 때부터 자기 혼자 다 걸어가서 앉아서 벨트 매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잡아주면 아빠 만지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면서 어머. 계속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이제 같이 내리는 거예요. 우와. 그냥 되게 독립심 있는 친구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와,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좋겠죠. 거의 그냥 비행기를 저희가 택시 타듯이. 네,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2024년 10월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녀온 여행지가 또 있으신가요? 그때 이후에 간 데가 그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했는데 이제 그 장소에 제 두 돌 된 딸을 함께 단둘이 가서 이제 그 분수대 앞에서 프로포즈했거든요. 네. 똑같이 이제 분수대 앞에서 그 장난감 반지를 꺼내서 이제 딸한테 프로포즈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로맨틱 그런 남이세요? 식으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많이 뭐 중국도 가고 이제 미국은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디즈니랜드에서 5박 6일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도 그 찍고 안에서요? 네네 그 안에서 우와. 아니 그렇게 인생 여행을 했죠. 이 삶 자체가 음. 너무 낭만 그러니까요. 있다 진짜. 그러게요. 그냥 이제 퇴사하고 그냥 여행할 때는 그냥 좀 내가 좋아했던 여행을 좀 재밌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아내랑 세계 일주도 하고 오고 이제 아이랑 떠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뭔가 재밌게 낭만적으로 살게 잘 흘러갔어요. 다행히. 네. 아 너무 좋다. 근데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벤트 매일매일 놀래키고 이벤트 좋아하는데 아.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원래 완전 그
T거든요. 완전 J 완전 이런 스타일인데 좀 바뀌었어요. 원래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 반지를 똑같이 그 딸한테 해줬다는 게 그 장난감 반지로 너무 감동이에요. 신기하다. 궁금하다. 지금 땡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그 영상이? 아 그럼요 올라가 있죠. 그 일본 여행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와 봐봐야겠다. 지금 챙겨봐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라에 커서 아빠랑 결혼하자 약속을 했죠. 이 정도면 저는 제 아빠가 이 정도로 스윗하고 낭만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커서 제 뭔가 이상형? 이게 너무 안 높을 찰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저도요. 네. 이야 너무 낭만적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기로 시작한 이유가 궁금한데 그러게요. 일을 그만두시고 28개국이나 지금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 여행은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뚜렷하게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버지가 저를 옆에 앉히고 옛날에는 되게 종이 큰 지도 보면서 여행한 거 아세요? 막 두꺼운 책자 이런 거 맞아요. 이걸 주시면서 너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너가 찾아봐라 이러면서 제가 그럼 지도를 막 찾으면서 아빠 여기로 가서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렇게 여행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버지가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게 쌓여서 그런지 커서도 계속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가서 한 6, 7년 다녔는데 이게 되게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딱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와 여행하는데요? 아니요 여행을 하려고 이제 퇴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신혼여행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3일 뒤에 떠났죠 같이. 우와. 네. 근데 이거를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신혼여행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커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1년 동안 신혼여행 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좋은 거 아닌가요? 낭만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살짝 조심해야지. 조언해 주시는 게 딸한테 조언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좋다. 근데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게 신혼여행이 그냥 신혼여행이 아니라 신혼봉사로 가셨다고. 이게 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를 또 듣고 싶어요. 그냥 1년 동안 여행도 물론 하고 싶었는데 좀 더 의미 있고 또 좀 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여행하는 거는 또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단순한 여행은 그렇게 저희 부부한테 크게 성장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 좀 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니까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페루까지 여행 중간중간에 계속 봉사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1년 동안 봉사를 할 수 없는 게 1년 동안 같이 신혼여행으로 봉사하면은 가출할 것 같으세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래도 그죠. 조금 힘들겠죠. 힘들 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인도 봉사활동 했으면은 몰디브 갔다가 우와. 이제 아프리카 갔으면은 유럽 갔다가 이야. 요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죠 아내가. 네. 이게 나름의 살짝 확신의 제이네요. 네, 확신해요. 그쵸, 제이죠, 그쵸. 제이니까. 만약에 어떡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수아 씨. 수아 씨의 미래의 남편이 네. 이렇게 계획적으로 유럽 갔다가 정말 예쁜 분수대 앞에서 딱 프로포즈하고 페루 가서 봉사 너무 하고. 멋있게 하고 이제 또 힘들었을 테니까 또 몰디브 바닷가에서 가서 놀고, 예. 서핑하고. 근데 제가 여행을 좋아했으면은 네. 가능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막 어디 나가는 거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집순이. 네, 집순이어서 1년이나 밖에 있는다는 상상을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힘드네요. 그 자체가. 네, 저도 봉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네. 그거를 1년 내내 갔다가 그럼 우리 중간에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집엔 언제 가지?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저도 외부에 있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밖에 있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쵸 네, 아무래도 진짜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세계 일주 같은 거를 하고 오시면 집에 먼지가 정말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안 구하고 신혼여행 하고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다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세를 주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좀 수월했죠. 그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막상 몇 년 동안 살다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럼 집이 비는 건데 그래도 이 집 세나 맞아요. 전기세나 그러면 겨울이면 여름이면 이제 또 보일러나 이런 거 그래도 틀어놔야 되잖아 한 번씩. 그죠, 그죠.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나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현실적이네요. 이것도 항공이 분들이 이게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죠, 그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이돌 한국어는 여행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떠나볼까요? 네네.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 김수현입니다. 오늘 비행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재 이륙 준비 중이며 곧 활주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넘버 원 클리어. 넘버 2 클리어. 넘버 3 클리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오늘 여행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귀국 후 드실 수 있는 생일상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A Great Big World Land of Opportunity와 함께 곧 이륙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하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왔냐 하면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수아 씨? 너무 잘 들려요.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입니다. 와우. 네, 탄자니아 소개 좀 해주세요. 탄자니아는 이제 아프리카 동부 쪽에 위치한 나라로 케냐가 위에 있고 그 아래 탄자니아가 있고 유명한 걸로 치면 이제 세렝게티 국립공원. 오. 네, 거기 이제 라이언킹 이제 야. 배경지죠. 이야, 야. 딱 지금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그 바위랑 그게 맞아요. 정확히 똑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만든 거니까. 거기 딱 실사판이 딱 거기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킬리만자로. 거기 산이 또 유명한 산이. 산길색을 떠나고 지금 그 노래 제가 맞아요, 맞아요. 뭐라는지 깜짝 놀랐네. 킬리만자로의 이 노래 모르세요? 네. 나이대가 좀 다르신. 아니요, 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동갑이에요. 아무튼 탄자니아 그러면 많이 덥겠죠?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는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와. 왜냐면 거의 또 사막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초원이다 보니까 네.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사실 선선해요. 저는 훨씬 더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리고 다른 더움인가? 좀 건조한 더움인데 뜨거움이긴 한데 네. 그늘은 되게 선선하고 오히려 밤엔 또 춥고 왜냐면 건조하니까. 그래서 세렝게티 사파리 투어하면은 밤에는 파카 입고 자요. 그 정도로 네, 그 엄청 정도로 차이가 추워서. 나는구나. 그러면 낮 신기하죠. 기온이랑 저녁 기온이랑 완전 네, 차이가 많이 나겠다. 많이 나요. 그러면 진짜 저희 또 스민님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스민님이 한국이 훨씬 더 덥다고. 맞아. 이집트보다. 아. 네, 요즘 그만큼 한국 더위가 정말 무섭다. 맞아요. 저도 건조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네. 근데 그럼 탄자니아에서는 어떤 언어를 써요? 탄자니아 포함해서 케냐 이쪽 동쪽에서 스와힐리어라고 해요. 우와,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되게 뭐 하쿠나 마타타 이게 다 스와힐리어예요. 하쿠나 마타타. 네, 그런 네. 우와. 일상에서 들어본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와, 신기하다. 여기 갔을 때는 그 언어로 쓰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쵸. 아무래도. 네, 진짜 어려서 그냥 영어 주로 썼죠. 네, 영어가 조금은 그래도 통하긴 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어쩌다가 언제 이렇게 탄자니아를 가게 된지 궁금해요. 탄자니아는 저희가 인도에서 봉사활동하고 몰디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그 봉사활동의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다 없어졌을 때 네. 여보 이제 몰디브 해안가에서 이제 그 한 잔 마시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죠. 다음 여행지는 아프리카야. 네. 그 일정을 미리 공유를 안 해주셨나요? 일정 공유했어도 막 자세히 막 보고 그러진 않아요. 완전 피해요. 관심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다. 그래? 수아 씨랑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좋은 데서 이제 아프리카 간다고 아프리카에서 우리 봉사활동 한다고 해도 다 예스라고 해요. 왜냐면은 현재 너무 행복하거든요. 몰디브가. 그래서 오빠 뭐 아프리카 가지 뭐 그랬죠. 이제 갔는데
이제 탄자니아의 아루샤란 이제 고아원으로 바로 들어갔죠.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집도 주워주고 이런 우와. 활동을 저희가 했어요. 우와. 네.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다.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게요. 멋있다. 음. 오.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기간은? 저희가 아루샤라는 지역은 한 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르에스 살람이라는 그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2개월 정도 더 머물라고 총 3개월 있었는데 원래는 사실 이게 2주를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내한테 제안할 때도 여보 아프리카에서 딱 2주만 갔다가 다시 유럽 가면 됐는데 아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되게 교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우리랑 다르게 다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다 머리를 밀어요. 그 긴 머리가 대부분 다 그 이제 가발을 붙인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들은 왜냐면 머리가 파고드니까. 아. 그래서 긴 머리가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아내의 머리를 막 만지고 막 해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그럴 때 아내도 감동을 해서 저한테 한 3, 4일 정도 봉사를 활동 나서 숙소에 왔는데 여보 근데 우리 2주 말고 그냥 3개월 쭉 있자. 왜냐면 이제 봉사 비자가 3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 계속 있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더 있게 됐죠. 따뜻해. 되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좀 신기해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탄자니아를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 그런 세렝게티 이런 초원 동물도 있고 킬리만자로라는 산도 있고 네. 그리고 동쪽 해안가 쪽으로 하면 잔지바르라는 섬도 있어요. 거기는 완전 휴양 도시예요. 우와. 그래서 뭔가 삼박자가 다 두루 갖춘 곳 그리고 되게 이색적인 그런 마사이족도 볼 수 있고 뭐 오. 사자도 그냥 길 가다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 세렝게티 초원을 이제 사파리 투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신혼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은 되게 고급 빌라 이런 데서 막 럭셔리 리조트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막 이제 풍선 같은 거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봐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세계 여행자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텐트를 이고 들어갑니다. 그 세렝게티에 오. 직접 텐트를 쳐야 돼요. 그 트럭을 타고 텐트를 들고 거기 들어가요. 뭐 2박 3일, 3박 4일. 가장 저렴한 코스인데 그게 한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1박에. 비싼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저희는 제일 싼 거. 그 들어가면은 이제 초원에 던져주면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텐트를 막 쳐요. 이렇게 막 잘 모르는데 쳐요. 그리고 이제 운전병이랑 운전하는 분의 가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철조망에 있는 벽돌집이 군데군데 있어요. 거기 자기들은 들어가요. 아. 위험하니까. 근데 너네들은 저는요. 저희는요. 너희들은 그래도 저희는 체험하러 돈 내고 왔으니까 해야 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쵸. 저희는 체험이 우선이고. 그래도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래도 군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푹 자고 그러면 괜찮아요. 대부분 멀쩡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오줌 마리거나 이래 대소변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잖아요. 네. 이제 밤에 가면 화장실들은 대부분 원숭이들 점령해 있고 군데군데 이제 코끼리랑 사자가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물들을 놀래키지 않을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는 저는 괜찮았는데 옆에 텐트에서 자던 친구가 이제 오줌이 마려서 밖에 나왔대요. 근데 나오자마자 사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떡해. 그 공포감은 자기가 평생 처음 느끼는 공포감이어서 그냥 이렇게 대치한 상태로 10분간 서 있다가 다시 그 텐트로 들어왔대요. 가지도 못하고.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사자를 마주치면은 사자가 이렇게 안 덮쳐요? 근데 뭐 사자가 이제 배고프거나 또 이제 뭐 그 단독으로 이제 길에서 마주쳐도 덮쳤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군집이고 모여 있으니까 사자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막 공격하거나 하진 않는데 잠시 잊으신 것 같은데 이거 여행지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탄자니아는 모험심이 강한 분들. 모험심이 강하고. 나는 모험심 강하다. 그러면 그냥 아. 탄자니아인 거예요. 아. 왜냐면 다양한 여행 스타일이 있으니까. 다행히. 네. 그러면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너무 그리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네, 완전 아. 지금 버라이어티만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휴양지 쪽이나 너무 조금 그래도 달콤한 거 하나. 그렇죠. 네. 그 세렝게티 공원에서 이제 경비행기를 탑니다. 오, 네, 경비행기를 타고 좋다. 그 잔지바르 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섬. 아니면 원래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 휴양 도시예요. 어떻게 네. 펼쳐져 있어요? 거기는 뭐 사자랑 눈 마주칠 일 거기는 없죠? 없어요. 악어 없어요. 이런 거 없죠? 악어 네, 없고. 다행이다. 네, 진짜 그냥 순수한 자연 그냥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제 그렇게 탄자니아 그 아루샤 쪽에서 세렝게티에서 동물 체험하고 그렇게 가서 바닷가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되게 좋은 조합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 근데
그 경비행기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아니 잠시만요. 자, 커트. 최근 몇 년까지도 추락 사고가 진짜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배 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섬으로 이동할 때는 차량이나 배로 이동하는 이동하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제가 보니까 되게 성남 씨가 네. 되게 이 개그 욕심이 조금 있으시네요. 욕심이 있으시네. 아니 개그가 아니라 그냥 진심이에요. 네. 제가 지금 개그로 이렇게 묻어가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동물이 네. 많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동물이 주로 제일 많아요? 사자랑 악어 말했잖아요. 아, 말고. 사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자도 많고 하이에나, 기린, 코끼리, 우와. 코뿔소는 진짜 보기 어려워요. 어. 코뿔소가 진짜 왜 진짜 희귀한 멸종 위기의 동물인지 이해가 돼요. 진짜 보기 어렵고 하마도 진짜 많고. 하마. 네. 그럼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옆에 지나가고 있고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죠. 아, 지나가다가 옆에 기린이 이렇게 있고. 네, 코끼리가 유행 지나가고. 우와.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저희는 트럭 안에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표범 치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좀 안 오니까 이제 뭐 만안개 같은 거로 보고 왜냐면 그리고 사자가 이제 뭐 버팔로 잡아먹는 거는 바로 근처에 잡아먹고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으면 근처에 볼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버팔로 뼈 부러지는 소리 있죠. 사자가 씹으면 아그작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오늘 이거 여행지 추천 이 특집 맞죠? 그러니까 모험심 있는 분. 모험심 있는 분은 아. 이제 탄자니아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 탄자니아는 버라이어티 정신이 있으신 분들. 그쵸. 네. 또 동물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 동물을 사랑하는데 동물을 씹어먹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 게 조금 뭐 어떨지 보고 모르겠지만, 싶으신 분들? 네네네. 네. 어쨌든 네, 일단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라이온 킹 OST입니다. The Lion Sleep Tonight. 네 특집으로 진행 중인 아이돌 한국어 떠나볼 지도 이번엔 어떤 것으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멕시코로 떠나겠습니다. 오 멕시코. 멕시코를 생각하면은 뭐가 네. 떠오르세요, 수현 씨는? 저는 맛있는 타코가 아, 타코 떠오르네요. 저도 근데 타코가 제일 떠오르겠네요. 네. 멕시코 하면. 왜냐면은 멕시코 타코만큼 맛있는 건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 아무리 맛있는 타코를 가도 그 멕시코 현지 타코는 진짜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 향이 달라요. 향도 좀 로컬 향 오히려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향은 그래요? 네, 생각보다 향은 안 나고 대신에 이제 고기 들어가는 고기가 맛있어요. 신기하다. 수아 씨는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뭔가 열정? 맞아. 흥. 저희가 또 투어로 다녀왔었거든요. 아. 멕시코 시티를.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그 흥이 굉장히 많으시고 뭔가 열정이 약간 빨강을 쫓아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미 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정이 다르긴 해요. 네, 맞아요. 제 아내가 또 열정하면은 거의 전국 1위거든요. 오. 그래서 멕시코랑 정말 잘 맞았어요. 텐션이. 아, 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직접 다녀오신 거잖아요, 멕시코를. 네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일주를 쭉 하고 거의 마지막 도시, 아. 네,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멕시코에서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는 멕시코에서 유카탄 반도라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휴양지로 보통 많이 가는 칸쿤 아시죠? 오, 네. 들어봤어요. 네,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거든요. 물놀이 하기로 유명한데 그쪽 지역에서만 한 달 있었는데 멕시코 하면 뭔가 사람도 되게 좋고 정말 친절하고 순박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놀거리도 많은 뭔가 삼박자가 두루두루 갖춰진 곳.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칸쿤 하면 사실 좀 비싸거든요. 휴양지니까. 근데 저희는 칸쿤이 아니고 칸쿤에서 한 2-3시간 정도 차 타면 이제 가면 되는 로컬 도시인 뭐 메리다 아니면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 이런 도시에 좀 있었거든요. 이런 데 있으면 좀 저렴하게 충분히 많은 물놀이를 즐기고 좀 싸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로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할 때는 렌트를 해서 가시나요? 렌트를 해도 되고 근데 멕시코는 되게 길도 되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부패한 경찰도 좀 있어서 이제 삥 뜯길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관광버스나 타고 이렇게 좀 단체로 이동하는 걸 좀 단체로. 추천드립니다. 네. 단체로. 보통 그런 관광버스를 타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구글에서 그냥 멕시코 버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하던가 어플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다 잘 돼 있으니까. 보통 그러니까요. 어플로 들어가서. 네네. 아프리카든 어디든 다 어플로돼요. 네, 요즘에는. 네. 저희가 여행을 한 번도 그런 해외 여행을 안 가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멕시코 안에서 여행할 수 있는 그 여행지 추천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카탄 반도 쪽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칸쿤은 좀 비싸니까 그건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남편 돈으로 가면 되고 이제 저희가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 갈 때는 메리다나, 메리다나. 플라야 델 까르멘, 툴룸 오.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1박에 한 3만 원 정도 하면서 정말 재밌는 와. 물놀이. 이 물놀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물놀이가 아니라 이 세노떼라고 해가서 세노떼? 세노떼 이 천연 동굴이에요. 우와! 그 바닷물이 아니라 진짜 투명한 에메랄드빛 민물인데 나 갈래. 동굴 안에 있어. 어머. 그 위에 막 햇빛 쫙 쫙 들어오는 그 들어오고. 장면 아시죠? 알죠, 그 알죠. 사진 그게 몇 천 개가 있어. 이 지역에. 우와! 그래서 이렇게 일상이 이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타코를 하나 딱 먹어. 배부리 먹고 조그만 봉고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 세노테 투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세노테 서너 군데 가면 돼요. 세노테 한 군데 가서 물놀이 하면서 밧줄 타고 막 점프하고 놀고 그리고는 뭐 짚라인 타고 떨어지고 막 수영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와서 다시 돌아와서 와. 타코 딱 먹고 자면은 이게 하루 일상인 거죠. 안 되겠다. 저 오늘 이거 녹화 끝나고 그 성남님 번호 좀 그니까요. 네, 받아가야겠어요. 아, 저희가 몰라요.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진짜 딱 제가 생각한 딱 에메랄드 빛에 빛 위에 싹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맞아요. 하고 와. 그러니까 뭐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그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좋고 그냥 그 외에도 수영을 못해도 그냥 물놀이,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천국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예쁘니까 심지어. 그럼 여기 깊어요? 이런 데는 깊죠. 아. 근데 뭐 얕은 데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다이빙하는 재미로 가니까 이런 다이빙도 하고 좀 수영을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좋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놀이를 많을 걸 알고 그 여행 떠나기 한 2달 전부터 수영 배워? 아내랑 저하고는 이제 수영학원 다녔어요. 와. 저는 좀 할 줄 아는데 아내가 수영을 못해서 아내도 수영을 좀 배워서 갔어요. 확실히 더 재밌게 놀더라고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도 가고 싶다. 저 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냥 저 세노테. 물개예요, 물개. 그러면 여기 세노테. 멕시코. 진짜요? 멕시코 세노테. 그러지 마. 저희 따로 안 적고 제 좀 이따 번호 그럼요. 네, 와, 네, 네. 맨날 추천 받아가지고 네, 가고 제가 싶다. 추천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너무 좋다. 멕시코가 좀 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다녔으니까 주변에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인들이 한 몇백 명, 몇십 명 있는데 우와. 거의 다 물어봐도 한 8, 90%는 가장 좋았던 곳은 멕시코라 얘기해요. 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사람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은 그런 나라예요. 특히 이제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사람도 멕시코 가면은 되게 잘 먹어요. 은근히. 그래요? 타코가 은근히 잘 맞는 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왜 우리나라 이제 김치찌개 먹고 하루 된장찌개 먹고 순두부찌개 먹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타코로 이제 돼지고기 종류가 타코, 많구나. 소고기 타코, 새우 타코, 해산물 타코 그리고 심지어 곱창 타코가 있는데 어머.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맛이. 아 맛있겠다. 그 우리 한국의 곱창 있죠. 그쵸. 그 맛있는 곱창 그게 네. 이제 타코로 오는 건데 어머. 이게 왔다, 진짜 왔다. 맛있어. 왔다. 네, 그러면 타코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타코 그 자체요? 멕시코는 그냥 타코예요. 타코예요. 네, 뭐 엔칠라라 뭐 이런 거 많죠. 근데 그냥 타코로 그냥 가는 거고 브리또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타코예요. 그냥. 1일 3탕코. 그죠? 1인 3타코. 매일매일. 그래도 안 질려요. 또 궁금한 게 이게 정말 모든 분들이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멕시코는 그럼 치안이나 이런 거는 좋은 곳인지 궁금해요. 그게 되게 처음에 멕시코 말씀드리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왜냐면은 걱정이 돼서. 뉴스에 이런 사건 사고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극소수의 지역과 되게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갱들끼리 일어나는 거의 다 사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범죄자들 사이에서만. 네. 왜냐면은 카르텔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범죄 조직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좀 힘들고 저희 같은 관광객들한테는 진짜 그래도 안전해요. 안전하다. 네, 정말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요? 네. 물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 저렴하죠. 타코 이렇게 한 서너 개 먹으면 한 3, 4천 원? 수아 씨. 기껏해 5천 원? 멕시코. 예매하세요. 세노데. 예매하세요.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저 또 궁금한 게 네. 멕시코 가는 비행기 직항 이런 게 한국에서는 좀 편리하게 있는지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막 경유하고 아이고 이러면 힘들죠. 그렇죠. 힘들거든요. 맞아요. 멕시코 시티로 가는 거는 이제 네.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가는 거는 직항이 있는데 네. 또 멕시코 시티에서 또 유카탄 반도인 동쪽 남동쪽으로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샌프란시스코나 네. 이제 LA를
경유해서 경유를 해서 거기서 한 3, 4일 머물고 네. 다시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 코스가 좋은 게 미국도 같이 여행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럼 아. 아까 네. 추천해주신 그 세노떼? 셀로떼? 세노떼 지역. 셀로떼. 세노떼가 많은 지역. 네. 세노떼를 가려면 LA를 경유했다가 그쪽으로 가는. 맞아요. 그럼 미국도 여행하고 또 세노떼 가서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수아 씨 기억하셨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하나요? 아 길이를 여행 코스를 네. 제일 좋은 코스가 며칠이에요? 아 그렇죠. 되게 진지하다 이제 우리. 미국까지 지금 적어놨어, 지금. 미국까지 10시간 잡고 미국에서 또 거기까지 한 7, 8시간 잡으면 가는 데만 해도 한 16시간, 17시간 잡아야 돼. 비행 시간만. 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잡고 가는데 하루 잡고 네. 노는데 5일 잡고 올라오는데 1일 잡으면은 딱 일주일이. 근데 미국도 한 3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한 열흘은 잡아야 한 돼. 열흘은 잡아야 되네. 빼놓을 수 없구나. 열을 수아 씨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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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볼게요. 예, 다 같이 갑시다. 아, 너무 저희. 좋다. 예. 다 같이 가면은 뭐 네. 그러면 저희 뭐 성남 씨 따님분이랑 같이 같이 아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럼 같이 놀고. 예, 네. 뭐 여기 완전 프로 그럼요. 여행분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가이드 해주면서 예. 네. 아 너무 너무 좋다. 좋겠다. 아, 그럼 이쯤에서 저희 토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코코 OST입니다. Remember Me. 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 DJ 수연이와 수연이의 여행 메이트 DJ 문수아 그리고 하라를 너무 사랑하는 하라파파 성남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행. 추첨을 통해 생일상 반찬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와 멕시코에 이어서 떠날 여행지는요. 바로 바로. 몰디브입니다. 이야, 와, 나왔다. 나왔다. 몰디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니까 대표적인 또 신혼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몰디브 하면 신혼여행지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신혼여행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죠? 와, 이것도 소신 조금 발언? 소신 발언인데요. 네, 그러기에는 신혼여행은 이제 좀 쉼도 있어야겠지만 네. 또 네네. 부부가 서로 알 수 있는 네. 액티비티도 좀 필요하잖아요. 뭔가 그쵸.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느끼는 건데 너무 한 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쉬면서 이제 좋은 데서 자고 일어나서 뭐 이제 좋은 음식 뷔페 먹고 올 인클루시브니까 다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렇게 수영 좀 하다가 이제 고래 보고 오고 다음 날 똑같아. 좀 똑같이. 한정적이구나. 그죠? 한정적이에요. 음. 그리고 뭔가 이제 신혼여행지 때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나와야 되는데 몰디브에서는 본성이 뭐 안 나와. 조금 아. 극단으로 가야 그죠? 되는 약간은 좀 활동이 있어야지 좀 힘든 것도 있어야지 그쵸. 그 모습이 보이는데 네. 너무 조금 안일하게 신혼여행지 갔다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편안한 느낌이구나. 너무 근데 편하니까. 저는 조금 소신 발언인데 이것도 네. 신혼 여행이라 하면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알면 조금 뒤늦은 상태지 않을까요? 그 전에 가라. 네. 힘든 데는 그 전에 가고. 네, 차라리 그때는 그래도 그냥 얌전히 있는 게 낫지 맞아. 않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동의. 네. 근데 또 저희가 알기로는 몰디브가 물가가 좀 비싼 편이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맞아요. 보통 1박에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뭐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고 이게 2009년도인가 10년도쯤에 원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리조트들이 이제 섬 하나를 다 리조트로 만들면서 그렇게 비싸게 했어요. 근데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이제 몰디브에서 너무 비싸다.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일반 로컬 섬에도 호텔을 짓게 하자. 좋다. 네, 그래가서 지금은 일반 작은 로컬 섬에도 그런 호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데는 제가 간 데는 1박에 7만 원? 오! 근데 이제 아침이랑 점심 포함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도 찾아보니까 지금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정보 좀 이따. 네네네. 네네네. 좋다. 네네네. 그래서 싼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몰디브까지는 이제 직항은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동남아나 두바이 경유해서 가면 되는데 비행기편도 비싸지 않아요. 뭐 왕복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두바이 들려서 초콜릿 하나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두바이 초콜릿. 네, 그리고 갔다가 뭐 1박에 10만 원 정도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렇게 생활하고 오면은 사실
총 200만 원이면 일주일 충분히 놀 수 있죠. 비행기편 포함해서. 200만 원. 200만 원. 동남아 가는 가격 생각하면은 크게 네네. 차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응, 응. 근데 저는 멕시코. 일단 멕시코가 네, 오면 저 지금 그 동굴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몰디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그럼 몰디브를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몰디브는 우선 그 말레라는 이제 공항으로 수도가 있는 공항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 말레가 있는 말레 지역은 별게 없어요. 도심이니까. 모든 휴양지나 리조트는 여기서 배를 타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륙 양용 이런 비행기 있죠. 그래서 그 리조트가 있는 그 섬으로 바로 날아가요. 아니면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또 타고 더 들어가야 돼요. 와. 경비행기는 뭐 짧으면 10분, 20분, 길면 1시간, 2시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몰디브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가는데 이동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사실. 대신에 이제 도착해서는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뭐 4일 정도 쭉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만 쉬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장점은 있고. 몰디브에서 그럼 뭐 먹어요? 보통은 대부분 리조트가 올 인클루시브라서 뷔페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밥도 무제한이고 이제 술과 음료도 다 무제한이고. 그럼 막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적인 음식이나 이런 건 대표 음식이라는 건 딱히 없는. 네네네 그런 거는 아.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바베큐나 랍스터 뭐 이런. 그렇죠. 아. 한국에서 먹을 법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냥 네. 휴양지 느낌으로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그죠. 그 대신 이제 뭐 풍경 이게 보고. 풀빌라 이제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어, 그러니까 고래 보는 투어 해가지고 상어가 아니라 이제 뭐 고래 보는 투어, 뭐 가오리 보는 투어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나갔다 오고. 저도 거기서 투어를 했는데 이제 가장 이색적인 투어는 이제 무인도 체험 투어예요. 이제 그 이런 리조트가 있는 섬들은 그래도 꽤 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리조트를 지어야 되니까. 네. 근데 진짜 한 40평, 50평 되는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 아니라 이제 모래 언덕이죠. 그러게요. 네, 수심 바닷가에서 한 1m 정도 올라온 데가 가장 거의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이제 섬이에요. 그리고 배를 여기 내려주고 배가 가요.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끼리만 있는 거예요. 360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얀 몇 백사장에 시간 동안. 그 원하는 시간 한 반나절 정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우산, 큰 우산 있잖아요. 네. 그 그늘 가리게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음료 박스 하나 남겨주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신나게 놀고 나중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데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딱 2가지예요.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파도 가거나 수심이 그러니까요. 높아지면 쓸려가는 거고, 근데 그것만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기에서는 그냥 홀딱 벗고 놀 수 있는 천국인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바로 그냥 홀딱 벗은 다음에 발갑고 놀았어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그렇게 해도 욕도 안 먹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작가님 이거 가능해요? 진짜 아무도 아니야 이거 안 돼? 아무도 왜냐면은 세상 어디서 이렇게 놀 수 있겠어? 빨개 벗고. 그러니까요. 네. 그치. 진짜 자유롭겠다. 하고 싶으세요?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요. 같아요. 뭔가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색적이잖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한 80에 가볼게요. 아 이것도 네. 괜찮네요. 근데 한 20분 뒤에 와달라 할 것 같아요. 20분. 그러면 이제 근처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놀죠. 멀리까지 안 가고. 아예 빨리 그래도 가야죠. 안전이 더 우선이잖아요. 네. 뭔가 너무 그러면 못 즐길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럼요. 80쯤에 여든쯤에. 80이나 90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어도 아무튼 좀 용감하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섬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몰디브를 왔는데 럭셔리한 리조트 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데이 투어가 있어요. 오. 럭셔리 리조트 데이 투어.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은 그 이런 좀 로컬 섬에서 배를 타고 럭셔리 리조트에 데려다 줘요. 그럼 거기에서 딱 하루 정도 진짜 부자처럼 노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모든 게 다 체험이구나. 네, 거기 이제 그 바닷가 보면서 수영장 보면서 누워 있다가 술 마시고 다 무제한이니까 뷔페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질 때 돌아오는 거죠. 다시 서민 느낌으로. 좋다. 네, 그렇게 체험할 수 있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데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한두 번 체험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로컬 사람들하고 좀 편하게 있으면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정말 확실히 여행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만하니까 되게 다국가 분들 정말 많은 국가 분들을 만날 것 같은데 언어적으로도 뭔가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쯤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언어에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영어를 좀 오래 썼고 근데 오. 아내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내가 더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통했다 이걸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언어가 다가 아니지. 네, 언어가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데 그게 더 귀여운 것 에너지와 같아. 열정과 이걸 더 좋아하지 뭐 영어로 잘 소통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좋다. 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그러게요. 그럼 이쯤에서 몰디브의 바다와 같은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미의 Drop in the Ocean.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늦은 휴가철 어디 갈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방송. 이라 말하고 뚜디달디의 여행사심을 채우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여행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여행지는 크로아티아입니다. 빠바바밤! 크로아티아. 저는 조금 생소한데 수아 씨 들어보셨나요? 뭔가 이름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이제 유럽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유럽.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곳은 두브로니크. 두브로니크. 아니 익숙하다. 두부로? 두브로브니크라고 그 왕자의 게임의 그 배경지가 됐던 그 되게 웅장한 성이 있고 그게 이제 크로아티아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오. 그 외에는 이제 유명한 도시는 사실 없는데 그 지역적으로 보기 편한 거는 이제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가 쭉 길게 내려와 있죠. 네. 거기서 동쪽으로 수영해서 가면 크로아티아가 나타나요. 와, 수영을 그럼 수영 한 몇 시간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며칠? 몇십 시간 이제 하면 아무튼 저 건너편에 있다. 네, 이탈리아의 동쪽으로 건너편에 있다. 아. 이제 크로아티아의 위쪽으로는 슬로베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 그리고 좀 더 왼쪽에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가 있고 와.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게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머릿속에 그냥 지도가 세계 있으신가?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세계 여행을 하면은 딱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와. 그래야지 여행 동선 짜기도 편하고 빨리빨리 왜냐면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되니까 그래야 바로바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와,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서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을 때 1년치를 아예 다 한 번에 계획을 하고 가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1년 코스를 다 정해서 갔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아프리카처럼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네. 변동이 생겼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이나 나라 정도는 대충 정했고 심지어 그 나라에서 어떤 봉사활동가, 어떤 도전가,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것인지까지 다 정했고 예를 들어 인도 갈 때는 거기에서 뭄바이에서 뭐 발리우드를 도전하겠다 오디션을 이런까지 각각 도전 미션들이 다 있었죠. 우와. 그럼 그러니까 완전 극체인 거야. 예매나 이런 것도 다 미리 하시는. 비행기표를 다 미리 예약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 그거는 또 미리 예약하면 또 변수도 있고 날짜 같은 경우는 또 좀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니까 동선은 이제 다 잡아놨죠. 동선만 근데 미리 네. 진짜 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럼 로밍을 갈 때마다 하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네, 그냥 갈 때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면 돼요. 아. 네, 굳이 뭐 그 로밍까지는 미리 안 해도 돼요. 그 로밍 비용이 진짜 비싸시겠다. 아니 로밍 별로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몇백 원밖에 안 하고 로밍 몇백 원이요? 생각보다 몇백 원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일본 같은 우리나라 아시아 거는 되게 로밍도 싸고 유럽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뭐 사실 여행 경비에 비하면은 로밍은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저희 진짜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게요. 로밍하는 방법. 아무튼 저희 수아 씨 크로아티아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면은 성남님에게 크로아티아는 어떤 곳이에요? 크로아티아는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한 중반부 쪽에 그러니까 중반부쯤에 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심신이 지친 상태였어요. 아. 근데 마침 그때 한국 가족분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 있는 아버님께서 한식을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딸 두 분을 데리고 세계 여행 중이셨는데 한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뭐 제육볶음, 김치찌개 해주시는 거예요. 와, 잊지 못하겠다. 근데 또 마침 크로아티아는 이 서해안으로 쫙 길다란 약간 나라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따라 쭉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론 이런 해변 이제 모래빛 해변도 있지만 모래사장도 있지만 조약돌 해변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왜 우리나라 어릴 때 조약돌 해변 같은 감성 있잖아요. 아기 때.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 그래서 되게 환경적으로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거기의 음식은 어때요? 음식은 뭔가 그냥 평범한 유럽 음식에 그래도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좀 많이 가미된 느낌? 네, 그래서 사실 크로아티아를 잘 모르시는데 어떤 분들께 추천하면 좋냐면 유럽은 가고 싶어. 근데 뭔가 이런 역사나 건축물에 관심이 없는 분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없는 분이요? 네. 그래서 저도 유럽은 좋아하지만 뭐 역사나 건축물에 관심이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 크로아티아가 딱 좋아요. 왜냐면 바다가 있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 지중해 느낌을 즐기는데 좀 저렴하게 지중해를 즐기는 느낌. 그리고 서해안 쪽에는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섬들도 굉장히 많아서 섬 여행하기도 좋고 네, 되게 좋다. 다채로운 곳이에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항공이들보다 뚜디달디가 훨씬 뭔가 메모장에 뭘 많이 적어가는 그러니까요. 기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크로아티아를 가는 방법은 딱 이게 있나요? 정식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크로아티아 수도로 최근에 직항이 생긴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네. 그냥 뭐 유럽으로 가서 아니면 터키나 유럽 큰 도시로 가서 이제 환승해서 많이 가긴 하죠. 한승에서. 네. 음. 왜냐하면 크로아티아만 즐기기에는 사실 좀 코스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뭐 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들어가서 비엔나도 좀 구경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도 구경하고 거기서 좀 더 역사적인 게 보고 싶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보고 거기에 또 산을 더 보고 싶다 좀 좌측으로 돌로미티 가고. 근데 지금 두 분의 눈빛이 너무 이 강렬해요. 그 듣고자 하는 열정이 지켜져서 네네. 되게 말하면서 저도 신나네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 것을 제가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크로아티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크로아티아를 가는 김에 주변을 한번 다 둘러보면 좋다 이런 네,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크로아티아도 있고 뭔가 바로 옆에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 그리고 부다페스트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다채로운 걸 즐기기에 좀 좋다. 의미중일하게. 네. 좋다. 너무 좋다. 난 지금이 좋다. 근데 오늘 방송이 뭔가 어쨌든 여행을 만약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알만한 곳만 솔직히 가잖아요. 많이 네, 모르니까. 네, 맞아. 네. 그래서 새로운 곳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곳, 휴양지. 맞아. 근데 사실 그 휴양지 근처에 있는 로컬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 로컬도 어떻게 가는지, 그 로컬만 가는 게 아니라 로컬을 가기 전에 경유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다. 이런 방법은 사실 알려주기가 가본 쉽지 사람이 않아요. 알잖아요. 그쵸. 정말 여러분 아이돌 한국어니까 이거를 이거 알려줄 수 있다. 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어떻게 이거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여행 가시다가 뭐 자주 여행 하시니까 네. 잠깐 한국 들어오실 때 네, 잠깐 들려가지고. 네, 들려서 네, 네, 네. 1시간 이거 녹화 방송하고 가시고 네, 네, 네. 아니면 뭐 여행지에서 전화 연결로 전화 연결. 네. 너무 좋다. 네, 저는 지금 여기 해발 고도 4,000m 성남 딸 인사해. 특파원. 특파원 아, 네 연결했습니다. 특파원으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아,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좋다. 진짜 아쉽지만 지구 반바퀴 정도 돌아본 오늘의 아이돌 한국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소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달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새로운 여행지를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네. 제가 여행을 솔직히 그렇게 흥미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번쯤 뭔가 이렇게 가보고 싶다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요. 와.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네. 나도 한번 거기 가서 이런 것들 뭔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뚜디는요? 저는 워낙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일상 이런 일정 때문에 못 가고 항상 휴대폰에 비행기 일정 예매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는 거 좋죠. 오늘 성남님을 만나서 제가 불씨가 붙었어요. 잘못 붙이셨어. 조만간 이제 세노떼에서 물놀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 제가 맞아. 셀카 찍어서 아니면 뭐 다이빙하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또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멋있게 제가 다이빙하는 거 와. 한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유익한 정보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또 정말 찐으로 정말 진짜 게스트 네. 성남 씨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아. 한마디 해주세요. 오랜만에 여행 얘기하니까 너무 설레고 어. 저도 너무 신났고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네, 저도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달디님께서 뭔가 원래 좀 집순이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도 여행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요. 네, 저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우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제 멋있다. 투어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항공기 분들 중에서도 뭔가 집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듣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성남님 배웅하면서 제이랩이 낭만 여행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페!